좋지 않은 어머니 역할로 인한 정신병리. 어머니가 건강한 자기감을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아이의 심리적 발달은 근본적으로 정지된다. 그는 심리적인 시간 속에 갇히게 되고 성격의 핵심적인 부분 대신에 표피적인 부분들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때 개인의 진정한 핵심은 좀 더 자발적이고 진정한 주관적인 경험이 허락되는 안아주는 환경이 발견될 때까지 발달되지 못한 채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살며 지내게 된다. 위니캇은 잘못된 환경에서 아이는 안겨져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침범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만일 아이가 자발적으로 욕망을 표현했는데도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무시되거나 오해받는다고 느끼며 침범을 경험한다. 만일 그가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비통합의 상태에 머물면서 존재의 연속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외부 세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그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좋지 않은 어머니는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를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보호받는 정신적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아이 자신이 즉각적으로 대체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는 세계를 제공한다. 그 때문에 아이의 관심은 조숙하게 외부 세계로 돌려지고 자신의 주관성을 발달시키고 견고히 하는 발달 과제는 제한되고 방해받게 된다. 여기서 네.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소년 가장, 소녀 가장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소년 가장, 소녀 가장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잘 가족을 돌보고 애쓰는 것, 그건 아주 긍정적인 현상인데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소년 가장이나 소녀 가장을 영웅시하고 신문에 내고 하는 것 자체는 조심스럽게 느껴져요. 북한에서 영웅 만들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떤 영웅을 만들어내면 그 영웅으로 추대된 대상은 그게 평생 자기가 살아야 될 길로 이렇게 각인돼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미 소년 가장이나 소녀 가장으로 사는 것 자체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사회의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너는 아주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한 것이야 라고 못 박아버리면 이런 소년 가장이나 소녀 가장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이 될 것인가 하는 데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저도 아까 그 김태형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역할에 대한 것으로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태형 목사님처럼 아까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틀에 묶여 있는 걸 이렇게 원천 거부한다 이거죠. 그럼 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굳이 필요 없을 때는 무장 해제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문제 안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밖에서는 목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좀 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자녀들이 뭐라냐면은 아빠는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그게 아주 심하게 이제 되었을 때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데 뭐 사실은 이게 그걸 왜 수용을 못 하는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그 이중인격이라는 말로 비판을 하면서 예 갈라서 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누군가는 이제 그런 역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가 이제 그 말 들은 사람이 스스로 아 나는 그 틀 안에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막 계속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양쪽 다 대상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그 틀에 갇혀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니까 결국 그
구조 자체가 또 관계 자체가 굉장히 병리적인 것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자발적이고 진정한 주관적인 경험이 허락되는 안아주는 환경이 발달될 때까지, 그러니까 발견될 때까지 발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년가장, 소녀가장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갈등하면서도 자기를 표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틀에 맞춰서 자기를 자꾸 잘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의지가 있어도 의지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걸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친구들을 좀 억압하는 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사회적으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아이들한테서 많이 느끼는 게, 그전에는 어떤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 무슨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I don't know라는 대답을 되게 많이 해요. I don't know.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I don't know.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요번에 이 학교를 가게 됐니? 그러면 I don't know. 이게 네가 가는 학교를 네가 결정해서 갔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그걸 물어봤는데 I don't know.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을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나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어떤 사회적인 압박은 아닌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틀에 맞춰진 딱 그런 생각, 그런 압력 이런 거를 받았을 때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어,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관적인 거를 반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에, 자기 결정에, 자기 의견에 이거를 스스로 얘기를 못 하니까 떻게 대답할 줄 몰라서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묻는데 I don't know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많은 네, 아이들이 독립성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네, 자연스러운 그 트루 셀프 경험이 굉장히 약한 아이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네, 외부 현실이 두려운 현실. 그러니까 자기의 솔직한 생각이나 정서를 드러냈을 때 수용돼 본 경험보다는 그때마다 야단을 맞았거나 흰잔을 맞았거나 뭔가 비난을 받았던 체험이 많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누군가가 네 생각은 어때? 넌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위험한 상황으로 느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I don't know거든.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면 우선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잖아. 음, 그게 보면은 또 주변에서도 그 습관적으로 뭐를 하려면 좀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TV에도 그렇고 보면은 누군가 고민을 하면은 딱 들어본 다음에 솔루션 딱 하고 딱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딱 제시하는 사람이 상당히 능력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또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떨 때는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질문하거든요.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니? 딱 물어보면은 입에 가지고 있어 부모는. 예, 딱 그러면 애가 하고 있을 때 너는 그것도 생각 안 했어?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딱 솔루션 하면서 유능한 부모가 딱 되잖아요. 유능한 그러면 부모가 나타나는 예. 그러면 아이들은 그 유능한 부모를 자꾸 소환해내는 게 편하기도 하면서도 또 계속 유능한 부모가 자꾸 나타나는 거를 즐겨하니까 사실은 I don't know 하면은 나오거든요. 솔루션이. 내가 안다고 하면은 핀잔이 나오지만은 I don't know 하면은 솔루션이 나오니까. 이게 그냥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일반 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다 솔루션 위주의 이제 그 미디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옛날 시대보다 더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요즘 뭐 조회수 이런 거 막 늘리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쪽에 귀를 너무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뭐랄까 심리적 상태나 이런 생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자꾸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분들 보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자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바로 현명한 대답을 이렇게 즉각 즉각 제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인 현실이나 이런 것은 너무 센서티브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즉각 해답이 제조되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매료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깊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밥을 받아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본인 스스로 좀 깊게 고민을 해보고 이런저런 그 경우가 아니면 조건이 달라지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답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능력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모님들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놔요. 그게 그 문제가 세팅을 해놓고, 예, 세팅을 해놓고 그 자리로 안 가면 잘못됐다라고 아이들이 느껴버리니까 아이들은 판단할 이유가 없이 판단할 뭐 원인도 없이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부모의 판단대로 주어진 길을 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 이 정도였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도 나는 이런 잡을 가져야 돼. 나는 몇 살 때쯤 결혼을 해야 돼. 이런 판단까지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막대한 영향을 받거나 그 틀 안에 있게 만들어 버리면 진짜 캥거루 아기가 계속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기가 커버리면 배가 터질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I don't know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이게 과보라고 이제 이런 얘기할 수 요즘 특히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 거의 한 자녀 가족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사랑을 준다고 하는 형태가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너무 관점이 가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랑인지 관심인지 그걸 정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부모의 나르시시즘이 아이를 독립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자기애가 심해지면 아이들이 성장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독립성을 쟁취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진정한 주관적인 경험이 허락되는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게 그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환경이, 내 주관적인 경험을 안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너무 아이의 주관적인 경험을 안아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 제공을 해줘 버리고서 나는 안아줬다라고 혹시 이렇게 어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많은 경우에 이런 착각하고 있는 생각이 거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만큼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요. 자기는 가장 예, 헌신하는 부모라고 그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의존하면 할수록 부모님의 자긍심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는 이런 묘한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자기는 다 제공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예. 근데 그거는 안아주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안아주는 좀 게 들어요. 아니죠. 안아주는 게 아니고 예, 아이를 질식시키는 거잖아. 아이가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라. 아이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잖아. 아이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면서 이걸 성장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근원적으로는 아이의 무자비한 공격성을 받아줘야 되는 시기가 아까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데, 분리개발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공격성이에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자기가 만드는 대상이고, 그래서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파괴해버릴 수도 있고, 이래서 끊임없는 공격과 파괴가 이 아이의 내적 대상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적 대상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게 바로 대인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치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엄마를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엄마가 바로 현실 직시켜버리고 리얼리티 속으로 끌고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의 주관성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대상을 만들기도 하고 대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세계를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초적인 관계 속에서 엄마하고 관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상상 속에서 혹은 자기 마음 속에서 내적 세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창의성을 가지고 그 자체도 창의성이죠. 내가 엄마를 만들었다. 엄마를 이렇게 조종한다. 엄마를 파괴한다 하는 것, 이런 대상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살아남아서 그냥 아이한테 보복하지 않고 살아남아 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라고 느낀다는, 그리고 외부 현실을 보기 시작한다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엄마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전능감에서 벗어나서 세상은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대상들은 각자 그 모습대로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세상을 주관적인 전능감으로 살았던 그 체험이 충분하면 성인이 돼서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기 주관성을 최대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원초적으로 이 대상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돼버리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대상으로부터 혼나지 않는 아이가, 그러니까 순응하는 아이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 어떤 아이는 순응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반항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철수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 모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가버린다. 아이가 스스로 발달할 어떤 룸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외부 대상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매적인 거는, 아이가 해야 될 몫을 부모가 해버리면 아이로서 아이의 트루 셀프 입장에서 이건 가장 치매적인 거죠. 끊임없는 치매를 하면서 치매를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부모는 인피니지먼트하고 러브가 여기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자유스러움을 가진 이런 그런 존재로 그러한 아이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인다는 얘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위니칸 얘기는 우리 7월에 또 계속 하죠. 위니카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영성적인 것과 굉장히 접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수업 끝나고 7월에 계속해서 수업을 할 텐데, 그동안에 한 두어 달 여러분들 충분하게 쉬시고, 저는 그동안 산티아고에 가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으로 하는 순례길을 좀 가보려고 그래요. 우리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죠. 여러분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